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박 3일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바이든 일정 동안 윤석열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내준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바이든은 삼성과 현대 등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에게 수십조에 달하는 투자 약속을 받았습니다. 현대는 미국의 50억 달러 플러스 50억을 추가해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 삼성은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조 원에 달하는 돈을 들여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바이든의 방안은 비즈니스 외교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오자마자 삼성 반도체를 돌아본 것에서도 이 바이든의 의중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죠. 바이든은 현대차에서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얻었고, 삼성에게서는 한미 경제, 안보 동맹을 통한 반도체 패권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반도체는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입니다. 반도체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세계 강국의 패권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한 점에서 바이든은 전 세계 반도체 분야 최고봉인 삼성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한국행을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측은 무슨 국격이 올라갔다는 등 자화자찬에 빠져 개념 없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미국 본토에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고용 창출은 기본인 것이고, 미국 법에 따라서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 부품에 대해서는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항공우주 시대에 부품 조달 어려움으로 인해서 미국과 마찰이 생길 것이고, 무기 부품 조달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한국이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죠. 오늘 중국은 바이든이 다녀간 이후 살벌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일본처럼 미국과 함께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며,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예고한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한국 외교 전략의 변화는 한중 경제 무역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바이든의 한국 방문이 대중국 압박 전선에 한국을 동참시킬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러한 기조는 사실 윤석열이 대선 전부터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한미공조는 강화하되 중국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윤석열식 외교와 맞물린다고 봐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며 실리를 챙겼던 외교에서 윤석열은 미국과는 가깝게, 그리고 중국과는 거리를 두는 외교를 택함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지요. 우리가 일본에게 뒤처질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항상 한미일 관계를 먼저 앞세웠습니다. 바이든에게도 고개를 자동으로 숙이는 윤석열이 일본의 기시다에게는 또 얼마나 고개를 조아릴까 싶습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자본 하나 없이 오로지 기술력과 실력으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이 윤석열 한 사람의 오판으로 인해서 앞으로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은 것이라고는 한미동맹 강화라는 허울 좋은 단어 하나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을 키울 때까지는 최대한 실리를 챙기며 힘기르기에 전념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무식하게 둘 중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마추어라지만 이런 식의 외교는 대한민국을 강대국들 사이에서 글로벌 호구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레기들과 적폐들은 성공한 외교라고 떠들고 있지요. 정말 한심합니다. 선제 타격 운운하더니 이러다가 경제적인 선제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닐런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는지 모르는지 이 윤석열과 김건희는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열린음악회에 참석해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날 김건희의 모습은 얼마 전에 대국민 사과 때 보였던 그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매우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 있는 표정으로 본인이 실세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렇다 할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여유 있는 웃음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은 하얀색 양복에 무슨 자기가 행사 사회를 보는 사람처럼 하고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이미지 쇄신을 위해 별별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냄새는 속일 수 없는 법임을 모르나 봅니다. 윤석열이 속일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대남들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 하나 있지요. 지난 대선 기간 내내 병사 월급 200만 원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앞세워서 이대남 공약에 나서서 그들의 표심을 얻은 뒤에 당선이 되자마자 여가부 폐지는 없었던 일이 돼버렸고 병사 월급 200만 원도 즉시 한다더니 2025년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쉽게 말해 이용가치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 더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이번 지방선거 어느 곳에서도 이대남을 향한 공약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대남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해 먹었던 이준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끝나니 이대남 얘기 쏙 들어갔습니다. 필요할 때 실컷 갈라치기 이용해서 투표에 이용해 먹고 선거 끝나니 이대남의 효용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한 것이죠. 왜냐? 지난 대선 때 0.73% 차이로 가까스로 이겼기 때문에 굳이 이대남에게 올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저들이 저런 자들입니다. 이대녀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몰렸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대남의 효용 가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고로 이대남들은 윤석열과 이준석에게 실컷 이용만 당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버려진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부정하고 싶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젊은 청년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무엇이 나를 위한 길이고 우리를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뒤돌아 보시고 팩트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영끌해야 한다,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 기레기들의 선동과 유튜버들의 선동에 속아 집을 샀던 청년들, 그리고 그러한 여파로 인해 부동산 폭등이 되자 다시는 집을 살 수 없게 된 청년들,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욕하던 기레기들과 그 유튜버들, 지금 윤석열이 정권 잡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호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느 정부냐에 따라 해석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결론은 청년들은 저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